그런 애들이 또 신념은 겁나 깊어. 아이고, 지 말에 조금 반대하면은 막 그냥 그 분신술을 써. 예! 하면서 여러 명으로 분신을 한 다음에 댓글을 막! 대만 얘기했었죠, 대만. 오늘 알을 많이 그리는데, 대만을 좀 확대하면, 이게 이만큼이 산이거든요? 대만 놀러 가보신 분 계세요? 이게 더러운 땅이에요, 이게. 이게 산이야, 산. 그래가지고 이 해안가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요. 물론 여기에 뭐 이렇게 도로도 좀 놔져 있긴 한데 이게 웃긴 나라라 이게. 위가 붙어 있나 떨어져 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사실 쓸 땅이 거의 없어요 여기가. 군대는 여기다가 잔뜩 갖다 놓고 생활은 여기서 이제 다 공장도 여기다 짓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. 아 그래요? 대만에서 살았었어요? 대만 웃기지 않아요? 대만 산 진짜 많아.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산이 더 많은데 일본보다도 많은 것 같아. 아니 어떻게 보면 없는 건가? 그냥 통으로 산이니까. 보면은 우리나라 그 대표적으로 제주도 가면 제주도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고구마 같이 생겼잖아요. 여기 한라산 하나 떡 있잖아요. 그리고 이만큼이 이제 다 평지잖아요. 이게 계란 후라이 같은 나라 섬이잖아요. 제주도는. 대만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이 산이야. 이상해. 쓸 땅이 없어, 쓸 땅이. 그래서 이 산에도 약간 어느 정도 개간해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, 대만이. 옛날에 대만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던 대만은 이제 그 채널 V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. 뮤직비디오 틀어주는. 약간 대만판 MTV 같은 그 방송이 있었는데 채널 V 좋아했어. 우리나라 버금갈 정도로 산 많고 여름에 살기 힘듦. 더위 습도 99 연속적인 태풍. 그죠? 간판 맨날 떨어지고 나무 부러지. 대만이 뭐 재밌는 곳이긴 해요. 근데 대만은 뭐라고 할까? 장제스 덕분에 그만큼 사는 거고 장제스 때문에 그 불안함에서 못 벗어나는 나누스 같은 그런 나라죠. 적당히 잘 사는데 이게 불안한 거지. 어떻게 보면 좀 안 됐어요. 우리나라는 이렇게 갖고 대립은 하고 있지만 서로 적대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가 너무 못 살잖아. 너무 힘이 없어.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핵을 가져왔다는 이 엄청난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 못 쏴요. 이거 자기 발밑에 핵을 터트리는 바보가 어딨어. 못 쏴. 그냥 방어용으로 그냥 시위용으로 갖고 있는 거지. 이거 우리나라엔 절대 못 쏴. 일본에는 쏠 수도 있지. 우리나라엔 못 쏜다. 근데 어쨌든 이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힘들어 얘네들은. 그리고 좀 가짠게 보잖아요. 맨날 김정은으로 이상한 막 쇼츠 만들고 막 놀잖아. 근데 대만은 그게 아니죠. 대만은 이게 요만한데 옆에 2만 근데 이게 세계 G2요. 불안하지 대만은.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 대만이야말로 여행 금지 국가가 돼야 되지 않나. 엄청 위험하다. 특히 이게 뭐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나라 백령도에서 북한 거리 뭐 그쯤 된다며요. 백령도에서 북한 제일 가까운 데가 6km인가 그러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도 짧다는 얘기가 있던데. 아무튼 뭐 거기서 거기다 뭐 백령도에서 북한이나 대만에서 중국이나 뭐 그게 그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소득 양극화 우리나라보다 심함. 그러겠죠. 대만도 특정 몇 개 기업이 다 쥐고 있잖아요. 뭐 MSI, 에이서스, 기가바이트. 뭐 결국에는 다 컴퓨터 조립하는 회사고 뭐 TSMC가 뭐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런 거지 뭐. 그래도 기업이 많긴 해. 조그만 땅에서. 대만을 그렇게 미국이 지키고 싶었으면 대만을 스테이트로 승격시키면 되거든요. 사실 절대 안 해주죠. 미국의 주로는 인정을 안 해주지. 대만의 꿈인데. 오히려 전혀 생각 없는 캐나다한테, 캐나다 대통령한테, 캐나다 주지사의 말에 뭐 깊은 감명을 받고 장난하고 있는데. 대만은 주로는 절대 승격 안 시켜주지. 혐한이요? 대만이 혐한했다가 친한했다가 막 그래요. 이랬다 저랬다 해요. 대만은 그 한국에 대한 입장은 계속 바뀌고 안 바뀌는 건 그거죠. 친일이 안 바뀌죠. 친일.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죠. 혐한 뉴스 심할 때였는데 현지는 별로 그냥 뉴스 좀 왔다 갔다 많이 해요. 한국 욕하면서도 또 한국 드라마 엄청 보고. 일본도 요즘 그 뉴스 안 보이지 않아요? 일본의 혐한 유명했잖아요. 혐한 엄청 났었잖아요. 그 일본의 어떤 놈이 뭐 한국은 삿포로 맥주만 수출 안 하면 아사히 맥주만 수출 안 하면은 걔들 발광해. 걔들 아무것도 못해. 딱딱 빌면서 밑으로 겨들어올 걸 막 이랬었어요. 지금 혐한 싹 사라졌습니다. 일본 서점에 혐한 코너 없어졌어요. 혐한 안 해요 지금. 언젠가부터 없어지지 않았어요? 일본도 그래. 뭐. 만 어쩌고 뭐 없어 싹 사라져. 타이베이에서 조금 하고 다른 도시들은 조용히. 베트남도 원래는 친한 굉장히 심했죠. 그 박항서 감독 봐가지고 축구로 엄청 날리고 했을 때 친한 장난 아니었어요.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혐한이 됐대. 이제 좀 지나서 또 좀 잘하고 그러면은 또 친한 돼요. 뭐 그렇게 이념적인 게 아니라서. 우리나라도 뭐 왔다 갔다 해 그렇잖아요 솔직히.
우리나라 이명박 때, 박근혜 때 우리나라 중국이랑 얼마나 친했는데 완전 친중이었지. 완전 친중. 호친중. 근데 문재인 때 가가지고 이제 뭐 저 짱깨 갑자기 시작된 거지.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다 정책이라 정책. 그런데 이게 친중도 됐다가 반중도 됐다가 친일도 됐다가 반일도 됐다가 막 그러지만은 기본적인 국민 정서는 그냥 반중 반일이지. 우리나라는 반중 반일. 이게 기본이지. 이거 축구하면 알잖아요. 축구하면 월드컵 하면 그냥 중국이랑 붙었다, 일본이랑 붙었다, 북한이랑 붙었다. 북한은 잘 안 나오니까 제끼고 중국, 일본 두 나라는 무조건 이겨야지. 지면은 큰일 나지 이거는. 베트남은 그냥 개념 없는 것 같음. 글쎄요. 또 모르죠. 뭐 그 사람들이 어떨지.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. 저는 베트남이 그건지도 몰랐어요. 공산 국가인지 몰라. 그 당연한 건데 당연히 공산 국가겠지. 왜냐하면 미국이 졌으니까. 당연히 공산 국가겠지 했는데 나는 그거 생각도 못했네. 뭐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친이냐 아니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다. 여기 너무 얽매일 거 없다. 그래서 저는 그 두겔도 그렇고 뭐 팸코도 그렇고 네이버에 주식방들이 있어요. 제가 보는 주식들 많이 보는데 그런데 가면 맨 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. 이 종목 얘기는 안 하고 무슨 뭐 문재인이 뭘 시켜서 어짜고 저짜고 이재명이 어짜고 저짜고 막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종목마다 이렇게 도배질을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. 이렇게 정해진 애들이. 애들 보고 있으면 참 불쌍해. 생각이나 하고 사나 싶어요. 그런 애들이 또 신념은 겁나 깊어. 아이고, 지 말에 조금 반대하면은 막 그냥 그 분신술을 써. 예! 하면서 여러 명으로 분신을 한 다음에 댓글은 막! 그런 애들이 참 독특해. 보면은 제가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일부러 놀려먹기도 하고 해봤는데, 야, 어떻게 이렇게 5분 안에 달려오는 애들을 아이디가 다 똑같은지 참 보면은 전 그런 애들이 완벽한 NPC라고 봅니다.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읊으면서 그게 자기 신념이고 사상이라고 생각하는. 그러면서 위에서 읊어주는 게 바뀌잖아요. 또 바로바로 바뀌어. 애들은 또 아이고 아주 신념으로 하는 건지 알바비 받고 하는 건지 궁금함.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있었죠. 그 좌쪽에서 얘기하기로는 뭐 10알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. 십자군 알바단 뭐 이런 거. 대표적으로 댓글 부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이런 게 일부는 있겠지. 뭐 대표적으로 드루킹 이런 거 있잖아요. 드루킹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있었어요. 실제로 있었고 그걸 했던 게 김경수죠. 네, 김경수는 노무현의 유서를 발견한 양반이죠. 어떻게 찾았을까? 너무나 신기해. 노무현이 바위에서 떨어졌어. 바위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거를 노무현을 보러 안 가고 노무현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그 꺼져 있는 컴퓨터를 켜서 거기서 유서를 찾았냐. 너무 신기해. 이거를 잡아서 구속시킨 게 누구예요? 추미애죠. 추미애. 여기에는 아예 국힘이 적용이 안 됐어요. 국힘이 한 명도 안 들어가요. 이거는 민주당에서 일으키고 민주당에서 수사해서 민주당에서 잡아낸 사건이죠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00% 댓글 부대가 운영이 됐죠.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. 없는 건 아니고 댓글 부대가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것도 돈 많이 들잖아요. 기초생활비라도 줘야지 할 거 아니에요. 한 달에 100만 원은 줘야 되잖아요. 그럼 이거 상시 운영하겠냐? 그렇게는 안 보고 저는 댓글 부대도 있지만 밑에 고고님이 앞에 얘기한 신념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신념으로 움직이는 애들 중에 대다수는 골방 백수 새끼들이라고 봐요.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맨날 그냥 주갤 먼갤 그 갤러리만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. DC 안에서 하루를 시작해서 끝나는 애들. 그게 너무 소중한 거지. 그냥 그걸 신념으로 그냥. 친구랑 술을 마셔도 그 얘기만 하고. 나도 그런 적 있어요. 나도 20대 때 그런 적 있어요. 이 친구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.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 일부가 아까 얘기했던 잡혀간 거 아닙니까? 법원 털다가 불쌍해 죽겠다. 그 얘기 한 거고 아까. 그리고 이제 골방백수가 거의 뭐 대다수라고 보고 그 밑에 이제 조금 있는 게 이제 뭐 신천지 이런 애들. 신천지 그다음에 빤스교회 뭐 이런 애들 있다고 봅니다. 민주당에 당연히 있을 것이고 민주당에도 드루킹 하나만 있다고 보지 않고요.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게 있죠. AI 댓글 부대. 이 백수들도 일자리가 없어져. 이게 얼마나 편해. 이게 딱 몇 개만 입력해 놓으면 쫙 그냥 동시에 막 1000개, 10,000개씩 다니까. 알바는 없어지지 않을 거다. AI 댓글 부대까지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게 한 군데서 하면 이게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. 국힘에서 하면 민주당이 대응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 하면 국힘이 대응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여론을 뺏기니까. 대표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지지율이 올랐잖아요. 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떻게 올라 이게?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이걸 부정을 하면 안 되지. 부정을 하면 안 되고 국힘 지지율이 떡상을 했어요.
어떻게 떡상했을까? 영향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. 어느 정도는 이상해. 믿어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진 않겠다. 네. 국힘 지지율이 떡상한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한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틱톡. 과연 트럼프는 진짜 중국을 때릴 마음이 있기는 한 걸까? 톡을 살리겠다. 머스크는 장관으로. 결국 트럼프는 뭘 하고 누가 싫고 누가 좋고 이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인 거죠. 이 나라를 걸고 장사를 크게 하고 싶은 거죠. 그리고 그 와중에 노벨 평화상을 얻고 싶은 거고 이게 트럼프의 목적인 것 같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앞으로 정세를 판단할 때 트럼프가 뭐 할지 헷갈린다라고 보면은 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. 트럼프가 어떤 게 하는 게 트럼프와 미국의 이익일까? 라고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철저하게 장사꾼이기 때문에. 말은 뭐 이념, 신념, 국익, 애국 이런 걸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익이다. 참 재밌어요. 어떻게 보면 둘이 캐릭터가 비슷해 또 얘기하는 게. 근데 일론 머스크보다는 트럼프가 훨씬 묵직한 사람 같습니다. 지금으로서는.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저는 약간 이게 둘 다 순수해. 둘 다 순수한데 둘 다 퓨어한데 이 일론 머스크는 약간 좀 똘추 같은 워낙에 위대한 인물이라 내가 이게 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똘추. 트럼프는 진짜 대인배 같아요, 저는. 의외로 사람들이 트럼프 대놓고 막 욕해도 트럼프 그렇게 화를 잘 안 내더라고요, 보면. 헤어스타일 이런 걸로 욕하면은 이런 헤어스타일 가진 사람이 계좌에 7조가 있어. 막 이런 식으로 받고 그러더라고요. 멋있다, 사람이. 쿨하고.